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사진. 카메라의 등장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진을 찍고 과거에도 찍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찍게 될 텐데요. 카메라는 순간을 포착하는 기능을 넘어 요즘에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작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과연 카메라의 크기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현재를 찍는 카메라를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진이 발명된 지는 2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사진의 발명을 위해 필요했던 기본적인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암상자를 만들어 작은 구멍을 뚫고 반대편에 비치는 빛을 이용해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암상자의 원리를 이용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도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사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암상자에 들어온 빛이 일정한 면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카메라가 이미지를 기록하는 원리는 작은 구멍이나 렌즈를 통해 일정한 면에 빛을 선명하게 맺히도록 하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카메라의 역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러 분야의 기술을 집약해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과 형태도 시대에 발맞춰 다양하게 변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카메라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일산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이곳에서는 카메라의 오랜 역사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수집가인 문재철 씨는 초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카메라를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세월로 하면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카메라 대수는 뭐 카메라 바디하고 뭐 기타 카메라에 필요한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 이곳에서는 시대별, 용도별 카메라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언뜻 형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씩 기능을 더하고 바꿔가며 당대의 기술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오랜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해온 카메라. 그렇다면 카메라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카메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순간을 기록하는 작업에 열중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카메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상을 선물하게 됐죠. 과거에 1850년 이전에는 가족 모임을 하면 화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안 움직이고 두세 시간을 있어야 했어요. 그 불편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게 사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사진이 보통 찍히는 시간이 5분 내지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동안만 안 움직이면 되니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같은 사진을 수십 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대중화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수시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초상화에서 단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기술. 이 획기적인 광학기기의 등장은 사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보다 진보한 광학기술과 소재의 개발로 이어지며 더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초창기의 카메라라는 게 이런 거였고요. 이 카메라는 쾌청한 날씨에는 찍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은하염이라고 그래서 은이 햇빛을 받으면 검게 변한다는 걸 누군가 알아냈던 사람이 만들었던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찍었던 거고, 핀도 잡을 수 없고 그냥 찍는 거예요. 조리개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찍어서 은하염의 사진을 올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 필름들은 되게 다 이런 유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유리에 은하염을 발라서 이거에 촬영을 했죠. 초창기 카메라는 유리를 이용하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겁고 지금 것과 비교해 살짝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카메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작아지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는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카메라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 원판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표면에 감광 유제를 발라 셔터를 누를 때 빛에 노출시켜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유리보다 가볍고 휴대가 편한 투명 셀룰로이드가 개발되면서 이후 35mm 필름으로 규격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급속도로 작아지는 것은 광학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카메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다 작고 다양한 기능의 카메라를 계속 기대해왔습니다. 일반적인 모양의 카메라 외에도 군사용과 같은 특수 목적을 가진 카메라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그 형태나 크기를 더욱 작게도 만들었던 것이죠. 카메라로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고 있으면 연사할 수 있도록 12장까지 찍을 수 있는. 당대의 기술이 집약돼 변화해온 카메라. 실제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시대별, 기능별 사용되는 소재나 부품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그 카메라 렌즈예요. 그 사람을 주면 눈이겠지. 요 이제 카메라 렌즈가 있고 이 렌즈가 요 기계에 부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내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걸 이 뒤쪽에서 보고 피사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찍히는 건데 셔터막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필름에 화상을 찍어주면 사진이 그 화상에 남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는 거기에 CCD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반사식 카메라는 피사체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이용하는데요. 렌즈를 통해 들어온 상은 이 거울을 통해 뷰파인더로 전달됩니다.
이때 셔터를 누르게 되면 셔터막이 열리며 거울이 필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직접 빛이 들어온 필름 안에 화상이 남게 되어 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이란 반사식 카메라 또는 간단히 SL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필름 대신 CCD나 CMOS 등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는데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인 DSLR이 바로 그것입니다. DSLR은 피사체의 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 후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 메모리 소자에 기억시키는 것인데요. 이미지 센서가 필름을 대신하는 역할인 셈이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센서는 CCD.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자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화상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필름을 대체한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인 DSLR은 보급되자마자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필름을 사용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바로 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일까요? 디지털 카메라는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필름 카메라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상당한 테크닉을 가져야 찍을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이었다면 디지털 카메라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인간의 감성과 테크닉으로 완성된다면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져 인간의 시각적인 경험을 넓히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보급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며 알리는 셀프 카메라, 일명 셀카를 앞다퉈 올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인 미니 홈페이지 등장으로 이런 셀카 트렌드가 확장돼 갔는데요. 작고 편리한 디지털 카메라가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인증샷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게 되면서 개인화, 개인의 취향,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었죠. 그래서 전후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제 셀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이제 디지털 기술과 맞물리게 되면서 더욱더 활성화됐던 것입니다.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취향이나 문화적 그런 선택들을 표현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고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지 센서의 개발로 고화질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술 영역의 하나로 생각했던 사진이 누구나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것으로 확대되어 간 것은 바로 이런 고화질, 고성능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조작이 어려우면 사용자들에게 외면을 받기 마련.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편리한 사용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폭을 넓혀 나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함께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카메라의 대중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상은 사진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 DSLR에서 로우라는 포맷이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화질을 얻기에 좋은 포맷이었잖아요.
그 로우 형식을 채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사진기로 무려 영상을 찍게 된 거죠. 보기에는 그냥 사진기 같이 생겼는데요. 이 사진기 같이 생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큰 카메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큰 카메라로 찍어야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크기는 작아지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은 제작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방송 역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카메라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송 현장에서 주로 쓰였던 큰 카메라 대신 현장 촬영을 위한 작고 새로운 카메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 등의 전문 영역에서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주로 큰 카메라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전문 환경에서도 기존 성능은 유지하되 크기는 작아진 카메라가 점점 자주 사용되고 있죠. 한 손으로 촬영이 가능한 핸디캠 형태의 카메라부터 그보다 더 작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기술 발전으로 작아진 카메라는 촬영의 편리함과 간소함을 넘어 제작 환경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카메라가 지금은 이게 컴퓨터입니다. 예전에는 기기장치였고 광학장치였지만 지금은 광학장치이면서 CPU가 장착된 컴퓨터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카메라의 CPU, 프로세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높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높은 연산 처리를 바탕으로 고화질의 디지털 파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발전은 실시간으로 큰 용량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연산 능력이 좋아지면서 작지만 고성능인 카메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의 소형화는 디지털 기술과 컴퓨팅 기술로 인해 발전된 것으로 고화질의 휴대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화질의 이미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면에 담긴 피사체의 표현이 섬세하고 선명할수록 우리는 그 이미지를 고화질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에 있습니다. 픽셀은 우리말로 화소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네모 모양의 작은 점을 뜻합니다. 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 네모 모양의 점들이 모여서 전체 영상을 이루게 되는데요. 픽셀이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는 같은 면적 안에 조밀하게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표현의 능력이 높아져서 영상이 더 선명해지고 정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센서 안에는 각각의 색을 담당하는 픽셀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픽셀의 수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고화소가 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 고화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이 성능은 좋고 크기는 작은 카메라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구조에서 거울을 없앤 카메라로 촬영될 영상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는 작아졌지만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전문가들은 이런 카메라의 등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카메라의 기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최병인 감독은 이러한 카메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최병인 감독은 DSLR이나 미러리스와 같은 작은 카메라로 본인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영상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표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이 한창인 이곳에서도 역시 주된 장비는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너무 쉽게 만든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이런 이제는 전문 영상 제작 현장에서도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됐죠. 우리는 흔히 전문가라면 큰 카메라만 사용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큰 카메라가 성능도 좋고 전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과거와 꽤 달라졌습니다.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오히려 전문가들의 수요도 많아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소형화된 카메라의 기동성을 기반으로 더 전문적인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들이 프로 기자분들, 작가분들이 쓰시는 카메라들이 되겠는데요. 카메라 바디 안에 있는 미러, 그리고 눈을 대고 촬영하는 뷰파인더, 광학식 뷰파인더, 미러 밑에 있는 별도 초점을 잡는 AF의 센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부품들이 얼마만큼 소형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이 일부는 제거해서 이제 미러리스로 탄생하거나 일부의 부품 기능들은 이미지 센서에 합쳐져서 다시 새로운 제품군으로 탄생하는 것이 지금의 현 일반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서 보다 작아진 형태로 등장한 미러리스 카메라. 방송 현장까지 그 입지를 넓히며 전문가들에게 고화질, 고성능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전문용 못지않는 성능에 보다 편리한 조작, 그리고 휴대성이 더해진 미러리스는 사람들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게 됐고, 이러한 카메라의 변화는 일반인들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급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쓰기 쉬운 카메라를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지고 있죠. 카메라의 발전은 전문가들이 아닌 많은 아마추어들에게도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한 국제 영화제에서 자원봉사와 스태프로 만났다는 이들은 프로젝트 Q라는 팀명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도전. 이들은 다양한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각자의 아이디어와 촬영 기술 등을 나누며 자신들만의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되게 신나게 논다? 그리고 신나는 활동을 한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 맞아서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전부 다 조금 영상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다.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좀 힘드니까 우리 연합해서 같이 해서 조금 더 같이 시너지도 내고 좀 신나는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팀을 결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들 프로젝트 팀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들은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이젠 제법 틀을 갖추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회의는 물론 제작 일정까지 함께 공유하며 제작에 참여합니다. 소개를 할 건데 배우는 우리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수시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회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은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공간 먼저 갈까요? 이런 과정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촬영에 쓰일 카메라들인데요. 사전 작업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활발한데 그에 비해 장비는 꽤 단출해 보입니다. 이들은 기동성이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미러리스가 일단 가볍고 조금 더 사용하기 좋다. 성능이 일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 그 전에 좀 무겁게 쓰던 거와도 전혀 성능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이제 밖에 나가는 일들이 많고 오히려 브이로그라든지 조금 여행 영상이라든지 좀 많이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촬영을 할 때 가볍고 더 좋은 성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미러리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갖춰 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았던 영상 제작이 이제는 필요한 몇 가지 장비만 챙기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잔뜩 장비를 들고 다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특히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짐벌이라는 장비는 촬영할 때 손떨림으로 인한 흔들림을 잡아주어 안정적인 촬영은 물론 영화적인 효과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만 쓰는 비싼 장비가 아니어도 이제는 다양한 효과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짐벌이라고 해서 이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비예요. 네, 저희가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떨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장비고요.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다루기 쉬운 카메라와 장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영상 제작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나도 해볼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 저것 때문에 안 받는 게 더 뭔가 더 떼야 되는 거. 촬영하면서 수시로 영상을 확인하는 팀원들. 촬영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그때그때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고 찍다 보니 보다 완성도 높은 영상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조작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팀원들이랑 그때그때 보면서 얘기를 하고 피드백도 받고 다시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손에 들어온 크기의 카메라는 한결 다루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꺼내들 수 있다 보니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죠. 전문가에서 일반 대중에까지 카메라의 활동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는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커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신속한 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진 것 또한 이들이 영상 제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SNS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상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공유하며 반응을 살피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을 때는 그냥 흥미로서 찾아봤었는데 저희가 공모전이나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와 비슷한 다른 더 좋은 SNS 상의 그런 콘텐츠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뭐 방식이나 아니면 영상 기법이나 콘텐츠들에 대해서 되게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주세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작아진 카메라의 등장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우리의 콘텐츠 문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편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당연하게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의 SNS가 좋은 것은 뭐냐면 나의 취향과 나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스컬처 시대에는 누군가 만들어진 문화를 단지 소비하는 측면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21세기에는 자신의 문화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서 그걸 공유하는 사람끼리끼리 일종의 문화 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카메라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진의 대중화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만 해도 사진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됐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는데요. 이제 사진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 SNS 등에 공유하기 위해 찍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카메라폰이 나온 것은 2000년 무렵 국내의 한 업체에서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출시했는데요. 당시의 카메라폰은 화소는 35만 화소였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된 건 10만 화소 수준. 몇 천만 화소까지 나오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장난감 수준이었지만 카메라폰의 등장은 카메라 분야의 획기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능을 거의 뭐 블랙홀이 뭘 빨아들이듯이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다 빨아들인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통신의 역사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발전을 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휴대전화가 이 다른 분야, 다른 기기들하고 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더 많고 놀라운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탄생시키고 그중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용자들은 더 놀랍고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카메라의 기능을 기대하고 스마트폰의 발전은 그렇게 카메라의 진화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세가 카메라 대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 때문이죠.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를 큰 걸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면은 개수를 늘려야 돼요. 망원 카메라, 그리고 광각 카메라, 흑백 카메라, 심도 측정 카메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각각의 기능을 가진 렌즈를 그 개수만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의 대세는 스마트폰의 렌즈의 개수를 늘리는 게 대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SNS에 공유하는 것은 물론 1인 미디어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손쉽게 찍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고용량의 파일을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역시도 그에 부합해서 발전하게 됐는데요. 이런 통신 환경과 카메라의 발전은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바로 1인 크리에이터인데요. 크리에이터는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제작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대중화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고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세상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독화제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1인 크리에이터 김동욱 씨. 15인치 과연 어떤 걸 50대인 그는 2년 전부터 덕후화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15인치가 그런데 그가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들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떨방의 종류와 장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화제 채널을 운영하는 김동욱 씨는 다양한 IT 기기를 리뷰하는 콘텐츠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1인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새는 이 편집 툴이 이 모바일 쪽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라든가 너무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진입 장벽은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영상이란 게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저의 그 지금 10대, 20대들은 굉장히 쉽게 찍어서 쉽게 SNS에 올리고 쉽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예요. 영상이 FHD 영상인데 주변에서는 50대가 하기엔 버거운 일이라며 만류를 하기도 했지만 막상 도전해보니 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연동되는 기능들도 사용하기 어렵지 않았고 편집은 물론 업로드도 모두 혼자서도 가능한 작업들이었습니다. 1인 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부족했지만 2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카메라와 장비들을 알게 되었고 자신만의 방송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명이 필요하고 뭐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선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스위블 모니터,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구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싼 걸 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명이 좋은 것들은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방 안에서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넬형, 저가형 이런 것들로 가성비 좋은 것들로 가성비 좋은 판넬형 조명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건상 실내 방송만 가능할 것 같지만 김동욱 씨는 종종 야외 촬영을 진행하기도 한다는데요. 그가 혼자서 진행해서 제작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용이 편리한 카메라와 장비들 덕분입니다. 챙겨야 할 장비가 많지 않으면서도 촬영이나 방송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외형은 작아지고 기능은 더한 맞춤형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일상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소위 브이로그라는 걸 굉장히 많이 찍는데 이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게 찍다 보면은 이 화면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특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짐벌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짐벌은 이제 휴대성이 너무 후졌고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소형 짐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갈 때 이 소형 짐벌들을 항상 챙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챙기는 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2개 정도를 갖고 다니면 거의 못 찍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소형 짐벌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 짐벌 카메라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기존 짐벌보다 사이즈는 현저하게 작고 여기에 소형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흔들림을 잡아줘 안정적인 촬영을 하면서도 소형 카메라보다 가벼운 것도 장점 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연결해 짐벌과 모바일 기기나 카메라와 연결, 전용 앱으로 지원하는 각종 기능 등을 활용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트렌드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휴대성이 강조되고 또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흔들림을 물리적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의 퀄리티라든지 센서의 크기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작은 카메라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소형 짐벌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어떨까요? 흔들림 없는 것은 물론 너무 역동적이어서 촬영이 쉽지 않았던 상황도 리얼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자에 왔으니까 세팅을 다시 하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 장비라고 보기엔 다소 소소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이용자들의 요구와 기술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영상이 고화질과 고성능으로 제작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화소수가 1인 방송을 운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더 집중하는 것은 고퀄리티의 화질보다는 편리하게 촬영하고 신속하게 업로드될 수 있는 활용성입니다. 카메라의 발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통해 개발된 필름도 전기에 관련된 과학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카메라도 이런 과학적 원리들이 접목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융복합 기술의 최고의 결과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소형화는 고성능, 고품질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크기는 작아지더라도 목적에 맞게 개발되고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카메라에는 어떠한 미래가 담겨 있을까요? 그 카메라가 이제 어떤 과학적 원리에서 소수에게 독점이 됐다가 그것이 결국 대중화 시대가 됐고 그 대중화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이제 좁은 형태로 이렇게 진화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작과 이제 접근성이 편하면서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숙련된 사람만 이 큰 카메라 주변에 모여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만의 창작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작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담아내는 카메라. 하지만 소형화는 단지 작아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의 결합. 카메라는 그렇게 과학기술과 보폭을 맞추며 작아질수록 더 큰 세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